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거의 오랜만에 기업 소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코 뉴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뭐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히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다코 뉴에너지라고도 하고 다초 뉴에너지라고도 하고 다코라고도 하고 다초라고도 하는데 구글에서는 다코라고 돼 있길래 그 해당 버전을 따르겠습니다. 중국 기업이고 신장 위구르로 알려진 서북 지역에 위치한 신장에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정말 아마도 일단 중국 기업이라고 하니까 반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정중하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을 만족시키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기업이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시다면 뒤로 가기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얘기는 앞서서 드리고 갈게요. 미국의 경향성을 볼 때 3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그 데이터 쪽으로 가는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국이 중국을.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데이터 패권국으로 세계로 나가지는 못하게 눌러두고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시장의 범위를 중국 내부 정도나 동남아 이쪽 정도로 제한할 것 같다고 예상은 듭니다. 다만 너무 정치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좌고우면하지 못하면 나만 우물 속 개구리가 돼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코 뉴에너지는 ADR로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니까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다코 뉴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중국 내부의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블룸버그의 에너지 비전,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었죠. 이 블룸버그의 에너지 비전을 소개를 드린다면 중국의 태양광 비전 자체가 2050년까지 전체 세계 태양광 발전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자체가 전 세계의 17%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 경제화 시대에도 중국 내부에만 팔더라도 충분한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분명히 커질 것임을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TF를 사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5년에서 10년을 보유했을 때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은 커지는데 수익은 누가 내냐는 겁니다. 이게 아직 성숙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는 기업은 고성장의 단 열매를 누릴 테고 방향성을 잘못 잡은 기업들은 쓴맛을 보게 되겠죠. 근데 태양광 분야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들, 진코솔라가 있고 JA솔라가 있고 하나 큐셀이 꼽히고 미국 기업인 퍼스트솔라와 캐나다 기업인 캐네디언솔라가 있죠. 그리고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를 앞서서 미국과 유럽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솔라엣지, 전체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화웨이, 독일의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SMA, 미국 내에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앞세워서 빠르게 성장 중인 엔페이즈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GLC 폴리가 있고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종합적인 글로벌 화학회사 마커케미칼, 한국에서 고전 중인 OCI가 있고 중국의 다코 뉴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알아볼 기업은 다코 뉴에너지입니다. 다코 뉴에너지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폴리실리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11N이라 그러죠. 이게 순도가 중요한데 여기는 11N이라 그래서 99.9999 해서 9가 뒤에 9개가 붙습니다. 그리고 6N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밑에 9999가 4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제조업입니다. 다코 뉴에너지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다만 ROE가 대단해요. 올해 약 17.6%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약 21.4%가 예상되고 있는 이 ROE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물론 미래 예상치지만요. 근데 이는 왜 그러냐면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 중국 내에서도 서북지방 신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 압도적으로 싼 가격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코는 폴리실리콘 1kg 생산 시 킬로와트 시당 1.5센트에서 3.6센트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내 한국의 OCI 같은 기업은 킬로와트 시당 대략 10.5센트씩가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7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미국과 독일 업체들의 전기료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니까 대략 5센트라고 감안하면 거의 3배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들보다도 다초는 훨씬 더 저렴하게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연간 7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할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수요량은 35만 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약 2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다코의 전략은 어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타사는 돈을 못 벌게 해서 죽이고, 그리고 다코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생산을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도 다코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유틸리티 스케일의 태양광 설치 비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올해 7월쯤에 신장 지역에서 경쟁사인 GCL 폴리의 공장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태양광 쪽에서 관심이 가지신 분 아니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코도 신장에서의 폭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6,000톤 정도의 일시적인 캐파 손실이 있었는데, 경쟁사인 GLC 폴리는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이 폭발로 인해서 48,000톤의 캐파 로스를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다코가 7만 톤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에 거의 68% 수준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다코 거고 이거는 GCL 폴리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이 6.3달러 수준에서 8달러까지 갑자기 치고 오른 바 있었습니다. 다코의 힘은 치킨 게임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제조원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치킨 게임이니까 질적인 성장은 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닙니다. 멀티와 모노, 이게 멀티가 다결정이고 모노가 단결정입니다. 그래서 다결정이 있고 단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조각일수록 모노, 단결정이 가격이 높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 셀에 폴리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셀당 효율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이 위에가 모노, 단결정이고 이 밑에가 멀티, 다결정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상 단결정이 더 우세한 상황이죠. 그래서 치킨 게임을 주도하고 있지만 일찍이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비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노의 비중을 계속 높인 결과 해당 차트는 2019년 3분기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단결정 생산이 약 9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신장에서의 값싼 전기료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제조 원가를 타사보다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고, 그 결과 다코의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는 2019년 3분기 말 기준 킬로그램당 6.9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에비타 마진은 무려 23.5%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다코의 치킨 게임 주도로 인해서 경쟁사인 독일의 바커나 OCI 수준을 보면 상당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라겠지만 다코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두세 번째 문단에서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전력비는 세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특히 이 신장 지역은 중국 내부에서도 전기요금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슨 일을 하냐?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릴 때마다, 전기 사용량을 늘릴 때마다 더욱더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싸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제조 원가는 작년보다 더 낮아진 킬로그램당 6.5달러에서 6.3달러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트 커브입니다. 비용 곡선이죠. 다코의 생산 능력은 이때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2019년인데 35,000톤에서 이제는 7만 톤이 되었으니까 배로 늘었죠.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2019년 당시 킬로그램당 9.5달러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20년에는 6.3달러에서 6.5달러를 제공할 거라 그랬습니다. 낮은 가격과 단결정 수요를 앞세운 다코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유이죠. 세계 경제 수급상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가격은 더 싸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겠다는 작정입니다. 2019년 6월에 17,000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35,000톤이 됐는데 여기서 또 이어서 바로 35,000톤으로 규모를 늘리려고 했죠. 4B 공장도 4A급으로 또다시 35,000톤 규모의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이나 투자 협정은 완료된 상태로 보이며 해당 수준이 되면 다코의 생산 캐파는 10만 톤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코의 주력 공급업체는 중국 내의 태양광 셀 제조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 내에서도 소비가 되는 특성상 블록 경제화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보죠. 중국 내 경쟁사인 GCL 폴리나 독일의 바커 케미칼보다도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바커 케미칼은 16.9%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정말 여기저기 많은 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의 제조 원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바커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7.5% 정도, 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이지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 너무 멀리 가버린 감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된다면 PER을 상쇄하고도 남겠지만 제가 적당한 조정선이다 싶을 때 정도를 보고 매수했을 당시 퍼가 58배였는데 당시보다도 지금은 많이 올라서 81배로 가 있다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이 정도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로 본다면 다코 뉴에너지는 2012년에 충칭에 있던 것을 정리를 하고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신장에서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압도적인 비용을 살려서 이점을 가진 만큼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는 작업들에 들어가고 있고 돈을 버는 만큼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장 쪽으로 본격적인 체제를 바꾼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CEO는 현재 롱건 장 씨가 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에 어울리는 CEO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진코솔라에서 CFO 경력을 쌓은 부분을 바탕으로 합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전의 CEO는 전자개발 및 제조 인사였습니다. 이전 CEO는 다코의 품질이나 그리고 비용 둘 다를 잘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죠. 시대별로 효율적인 결정을 해왔다는 트랙도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자신이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면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2018년에 가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면서 2018년 9월부터 과감하게 웨이퍼 제조를 중단하고 2019년에는 폴리실리콘 캐파를 18,000톤에서 7만 톤까지 약 3.8배를 늘려버립니다. 이전에도 이런 결정들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폴리실리콘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전 CEO 때도 난징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2012년에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아직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적인 비전을 깨닫고 해당 사업을 매각한 바 있었죠. 성장세가 워낙 가파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PE는 이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39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ROE가 좋아지는 만큼 멀티플도 늘어나겠죠. 내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답지 않은 ROE를 기대받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15%에서 20%를 말이죠. 캐파도 늘면서 동시에 제조 원가도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오래 지켜봐 오신 분들만 아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점 때문에 지금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피터 린치 이분께서도 만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피터 린치도 좋아할 만한 고성장주라는 카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 0.27이기 때문이죠. 부채 비율은 약 41%에서 43%를 오가는 듯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사이트는 주로 유안타증권의 임건희 연구원님과 키움증권의 이동욱 애널리스트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코 뉴에너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